올 6월 치러질 뉴저지주 예비선거에 총 12명의 한인 후보자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인 정치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앞으로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주정부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합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상당수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비가 늘어나는 반면 메디케이드 지원금은 한정돼 있어 양로 호텔 업계가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고 있는 입주자를 내쫓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한인 학생이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등 무려 10곳의 명문대학으로부터 로보콜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커들이 공항이나 호텔 등에 비치된 무료 스마트폰 충전소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연방수사당국 FBI가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올 6월 치러질 뉴저지주 예비선거에 한인 후보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면서 한인 정치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한인 후보들은 12명으로 확인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6월 6일 실시되는 뉴저지 예비선거에는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차세대 한인 정치인들의 급부상에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뉴저지주 예비선거 후보로 등록한 한인 후보자들의 현황을 보면 정당별로 민주당 5명, 공화당 7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2022년 취임한 엘렌박 주 하원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며 한인들 간의 경쟁으로 주목을 받아온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선거에는 가장 많은 한인 후보들이 나서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펠팍에서는 시의원 3명을 뽑게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민석준 현 시의원이 3년 임기 시의원 당선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1년 임기 시의원에는 이상희 씨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원윤유봉 후보가 3년 임시 시의원에 도전합니다. 리치필드에서는 공화당 소속으로 사라김 후보가 3년 임기 시의원에 도전장을 냈으며 민주당 소속으로는 류용기 후보가 1년 임기 시의원 선거에 각각 등록을 마쳤습니다. 포트리 폴륜 시의원이 4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잉그루드 클립스의 박명근 시의원과 노우드 김봉준 시의원도 각각 재선을 위한 예비선거 후보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6월에 치러질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한인 정치인들의 도전이 눈에 띄게 늘면서 한인 정치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의 주정부 공무원 취업 기회가 확대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주정부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학사 학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시 대학 학위보다는 업무 능력과 실용적인 기술 보유 여부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주공무원위원회가 앞으로 6개월 동안 현재 주정부 공무원 역할 중 대학 학위가 꼭 필요한 직책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규 교육 대신 기술이나 업무 경험 등으로 해당 직책이 대체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요건을 폐지한 유타주 주지사와 공동 성명을 통해 그동안 너무 많은 직업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대학 학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왔다며 군 복무 경험이나 직업훈련, 커뮤니티 칼리지 경험만으로도 현장에서 실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학력 철폐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유타주뿐만 아니라 메릴랜드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콜로라도, 알래스카주 등에서도 주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학위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오는 2024 회계년도에 주 공무원 채용 규모를 2,000명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정부의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주지사실을 포함한 재무부, 법률 및 공공안전부 등 주정부 기관 2,000명 신규 채용에 대한 추가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 및 가족부 주요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직무 등으로 500개 이상의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강제퇴거 금지 모ra토리엄이 종료되면서 강제퇴거 조치가 꾸준히 증가해 뉴욕주와 시에서는 이로 인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입자 상당수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 법적 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주에서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한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퇴거 조치가 잇따르면서 소송이 급증한 가운데 세입자들 상당수가 시 조례안에 보장된 무료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 선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2017년 제정된 법률 자문 권리 조례안에 따르면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인 시민의 경우 무료 법률 자문과 변호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부여되며 4인 가족 기준 연 $6만 미만의 소득일 경우 시로부터 무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가 최근 발표한 세입자 퇴거 소송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주택 강제 퇴거 소송을 제기한 집주인 98%가 변호사를 선임한 데 반해 세입자의 3분의 1만이 변호사를 구한 뒤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뉴욕시 비영리 법률 지원단체 The Legal Aid Society는 올해 제기된 강제 퇴거 소송 12만 건 중 약 4만 건에 대한 세입자 변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나머지 8만 건에 대한 소송에서 세입자들 변호나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퇴거에 대한 법률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약 4억 6,100만 달러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시민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 Office of Civil Justice가 2021년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자 퇴거 소송 시 변호사가 있는 세입자의 84%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주 시 행정부 대부분 부서의 서한을 통해 예산 축소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이와 같은 뉴욕시 정부의 예산 감축 요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1억 9,500만 달러를 배정해 최소한의 법률 자문과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비가 늘어난 반면 메디케이드 지원금은 한정돼 있어 양로 호텔 업계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입주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변경 또는 파기하고 심지어는 내쫓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로 호텔 일반 입주의 경우 1인당 평균 약 $5,000의 월세를 내게 되는데 역시나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때문에 수입이 없는 대다수의 저소득층 시니어들은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이용해 양로 호텔에 거주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메디케이드 지원 금액 때문입니다. 업계 측은 인력은 부족한 데 반해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는 올라가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 입주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내보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양로 호텔 관계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내는 비용은 일반 입주자가 지불하는 $5,000에 약 60%에 불과한 $3,000만 내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입주자를 선호하는 일부 양로 호텔은 사전 계약서에 명시한 퇴거 조항을 이용해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고지하고 일방적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양로원에서의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양로 호텔 거주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일각에선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팬데믹 당시 메디케이드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혜자는 많아졌지만 그만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양은 줄어들거나 한정돼 있습니다. 또 노년층의 비율이 노동층의 비율을 능가하면서 지원금을 충당할 세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7,300만 명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나이인 65세에 가까워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지난 2020년 양로 호텔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항의 문의가 3,265건 접수됐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메디케이드 관련 퇴거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에 거주하는 타일러 킴 김세현 학생이 무려 10곳의 명문 대학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5월 수학과 준학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며 대학에서는 수리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세현 군은 요바린다 고등학교의 졸업을 앞두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얼마 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스탠퍼드, UCLA, UC 버클리, UC 어바인, UC 산타바바라, UC 샌디에고 대학에 동시 합격했습니다. 김 군의 수학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그는 UC 산타바바라의 리서치 멘토십 프로그램 수학 역학 연구에 참여하고 풀러튼 주립대에서 대수학 구조를 분석하는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군은 자신이 수학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들도 수학을 좋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취지로 절대치 수학 경연 대회를 설립했습니다. Our original goal was to essentially make math as fun as possible. Since we realized that a lot of kids are bored with it during class, they just think that math is all about applying formulas and rote memorization. But we really wanted to hone in on the puzzle aspect of math, the problem-solving aspect, and team collaboration. And since our first event went well, we decided to chapter across multiple cities. 절대치 수학 경연 대회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개최되어 현재 애리조나, 텍사스, 오하이오, 뉴욕 등 11개 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김 군은 다가오는 5월 CSU 풀러튼 대학에서 수학과 준학사 학위를 수료할 예정이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수학 교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Yes, so my hope career-wise is to either become a math professor because I've seen how much my professors have influenced me, and I would love to continue doing research and hopefully improve the world with mathematics. 김 군의 학교 생활은 독특했습니다. 요바린다 외에도 파크뷰 학교에서 수업을 병행했는데 두 학교 모두 학생에게 여가 시간을 주는 것을 중요시하는 시스템 덕분에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이용해 체스, 농구, 독서와 수학 관련 연구 등을 하며 수학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걸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If you're going into high school, then I would say to branch out because if you don't know like exactly what you like to do yet or what you're really interested in and you haven't honed that yet, then it's good to just try a billion different things. For instance, I really thought that I would go into biology when I started, but since I branched out into math, that's when I found that I also like mathematics. And then in 11th and 12th grade, I would say to continue to just hone what you like to do. It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academic. I know I like math, which is academic, but I've seen a lot of chess players, etc. Also do well. So I would give that advice. Start out, cast a wide net, and then narrow down would be. 한편 김 군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 음식과 K-팝 음악을 좋아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조부모님의 영향이 컸다며 그들이 한국 음식도 맛보여주시고 전통 문화도 체험시켜주신 것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공항이나 호텔 등에 비치된 무료 스마트폰 충전소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최근 해커들이 많은 장소에서 보편화하고 있는 이 공공 스마트폰 충전소에 해킹 장치를 설치한 후 연결된 개인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훔치는 사례가 발생해 연방수사국 FBI가 이용 차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FBI는 최근 공항, 호텔, 쇼핑몰 등의 무료 스마트폰 충전소에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기기에 멜웨어 등 소프트웨어를 심은 뒤 데이터를 빼가는 수법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충전소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FBI는 본인의 스마트폰 충전기와 USB 충전 케이블을 휴대하고 전기 컨센트에 직접 케이블을 꽂아 충전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 역시 공공충전소를 통해 해커들이 개인 스마트폰에 접근하는 주스 재킹이 성행하고 있다며 공공충전소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커들은 공공충전소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두거나 충전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충전 케이블을 꽂아두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이 해킹 프로그램이 심어진 충전 케이블을 판촉 선물로 나눠주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CC는 이 수법을 통해 해커들이 개인 스마트폰에 접근하고 개인 데이터와 은행 계좌, 각종 암호 등을 모두 다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대량 판매하기도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 상하원을 통과한 비상사태 종료 요구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해 발효 중이던 국가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1월 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이틀 뒤인 2월 2일 발효된 지 약 3년여 만입니다. 비상사태는 5월 11일을 종료 시점으로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며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셈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 접종, 기타 긴급 조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중단되는 등 미국 경제가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AFP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식품의약국 경구용 낙태약 승인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주말 사이 텍사스의 한 법원은 FDA의 과학적 승인을 거부하는 위험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 판결은 낙태뿐만 아니라 여성의 유산 관리를 돕는 것과 같은 다른 중요한 목적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결정은 미국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박탈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방해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도 항소장을 통해 연방법원의 명령에 대해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FDA의 권위를 악화시키고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할렘과 레녹스 애비뉴에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하던 담배가게에서 한 흑인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에게 권총으로 수차례 총격을 가해 살해했습니다. 당시 가게 내부에 있던 흑인 8명 중 2명은 물건을 사던 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이 이어지는 와중에 용의자는 피해자를 향해 권총을 꺼내며 위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에 수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도주한 용의자의 행방은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해 할렘과 담배 매장에서만 3차례 총격 사건이 발생해 불법 대마초 판매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63센트인 1종 영구 우표 가격이 66센트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앞서 연방우체국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쇄를 위해 지난 1월 영구 우표의 가격을 60센트에서 63센트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1종 우표는 영구 우표와 보통 우표로 분류되며 영구 우표는 앞으로 우표 가격이 오른다 해도 추가 부담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 요금 인상안을 우편규제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7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종 우편 요금은 지난해 연방우정국 전체 수입의 31%를 차지하는 24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2007년 이후 900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만성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